가만히 있어 보자. 그 간장게장 집이 어디라고? 주소 하나 불러줘 봐라. 내가 모임 앞으로 거기서 하면 되겠구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주소 적어 드릴게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예약석 비워 놓을 테니 친구들 모임하셔도 돼요. 서비스 잘 챙겨 드릴게요. 다희 씨는 최대한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시장 바닥에서 김 구워 팔아서 한 달에 딱 70만 원 번다. 그걸로 우리 네 식구 밥값 하면 끝이야. 우리 늦둥이 쌍둥이들 대학 보내려면 큰돈 드는데 큰일이야. 너희 결혼하면 나한테 월 200만 원씩 줘야 한다. 남준이가 게장집에서 일하면서 200씩 벌어오는 걸로 간신히 생계 유지하는데 홀랑 장가가 버리면 우리 식구 다 죽어. 네, 200만 원이요? 어머님, 그렇게 많이 드리긴 힘들어요. 매달 그렇게 드리기보다는 어머님 용돈 50만 원 정도랑 동생들 학비 정도는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다희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야? 너 식당에서 돈 좀 번다고 돈 갖고 유세 떠는 거냐? 월 200이 뭐가 많으냐? 탤런트처럼 잘생긴 우리 아들 훔쳐가면서 월 200도 못 줘. 에라, 이 도둑년아. 이 결혼 그만둬라. 그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정다희 씨는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던 간장게장 식당을 물려받아 2대째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며 가게 운영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희 씨가 식당을 물려받은 이유는 친정엄마의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암이 퍼질 대로 퍼져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희 씨는 엄마가 딸 서유리를 봐주시는 건지 아니면 다희 씨 딸이 할머니를 챙겨주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1년 정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숙려 기간 3개월이 100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내미가 뚝뚝 떨어진 채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짐을 다 뺀 후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향이 가장 센 향수를 사서 집 안 곳곳에 뿌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냄새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희 씨가 이혼을 선언하자 남편은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다희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다희 씨도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 남자는 그녀 없으면 완전히 무일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결혼했지만 결국 엄마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다희 씨는 농촌에서 태어나 쭉 산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친가는 할아버지 때부터 소장사를 크게 해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머슴도 여러 두었고 지금 봐도 집 터는 마을에서 가장 컸습니다. 부잣집 외동아들이었던 아빠는 그 많은 재산을 거저 차지하게 되었고 평생을 한량으로 살아갔습니다. 슈퍼마켓도 없던 산골에서 무슨 옷이 그렇게 많았는지 그는 완전 패셔니스타였습니다. 비가 올 때면 시골 진흙탕은 엄청 질척이었지만 그는 중절모부터 백구두까지 오라이트로 쫙 빼입고 읍내로 놀러 나갔습니다. 백구두에 진흙 묻을까봐 소들을 싣고 갈 트럭을 집 앞까지 불러 타고 나가셨습니다. 다희 씨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빠는 소 3-4마리를 싣고 나가면 한 달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소판 돈으로 화투를 치고 실컷 유흥을 즐기다 집에 돌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지고지순한 엄마는 아빠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도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희 씨도 어린 나이였지만 저렇게 놀러만 다니는 아빠에게 왜 뭐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한 달 넘게 안 들어오는데 왜 아빠한테 한마디도 안 해? 엄마 바보야? 다희 씨는 엄마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다희야, 너무 가난하게 커온 내가 이렇게 부잣집에 시집 오고 예쁘고 귀한 너를 낳아 이 정도 살 수 있는 건 다 내 아빠랑 너희 할아버지 덕이야. 내 아빠가 집에 있을 땐 우리 가족한테 참 잘해주잖니. 엄마는 그걸로 만족해. 더 욕심 없어. 엄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어린 다희 씨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난 아직 어른은 아니지만 한 달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이 정상인 거야. 나중에 아빠 집에 들어오면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다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아빠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면 아빠에게 단단히 한마디 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녀보다 더 큰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다희야, 여보, 정말 미안해. 다희 동생이 태어났어. 남자아이야. 애엄마는 다방 아가씨였는데 아기 낳고 도망가 버렸지 뭐야. 어쩌겠어. 에휴, 내가 키워야지. 아빠는 웬 갓난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고해성사하듯 말했습니다. 다희 씨는 어린 나이였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늘 환한 얼굴로 따뜻한 밥상을 차리던 엄마도 그날만큼은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우리 다희 앞에서 그게 할 소리예요?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집 와서 눈 감고 5년, 귀 막고 5년, 입 닫고 5년을 살아왔어요. 지금껏 우리 다희 애비 없는 자식 만들기 싫어서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정말 못 참겠네요. 우리 이혼합시다. 저 핏덩어리는 당신 아이라 하니 당신이 키우든지 고아원에 맡기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 알바 없어요. 엄마는 단호히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여보, 여태껏 잘 참아온 것처럼 이번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밖으로 돌지 않을게. 이렇게 맹세한다고. 아빠는 간청했습니다. 나 당신 없이 혼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내 밥은 누가 해주고 내 빨래는 누가 해줘. 당신이 내 빤스 한 장까지 다 챙겨줘 왔는데 앞으로 나 혼자 어떻게 살란 말이오? 하지만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말 다 집어치우고 나 돈 한 푼 안 줘도 되니 평생 우리 다희 얼굴 볼 생각 마세요. 내 딸 내가 키웁니다. 엄마는 다희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희야, 얼른 짐 싸서 나가자. 내가 너 하나 건사 못하겠니? 그날 밤 다희 씨의 엄마는 드디어 현모양처 타이틀을 내려놓고 외동딸인 다희 씨와 쌈짓돈 얼마 정도만 챙겨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로 아빠와는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희 씨는 아빠에게 애초에 정도 없었던지라 딱히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겨울밤에 집을 떠나서 전쟁터 같은 바깥 세상은 다희 씨 모녀에게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엄마는 일단 익숙한 곳인 고향 근처에 자리를 잡았고 식당 알바를 하며 다희 씨를 키웠습니다. 그 식당은 간장게장 식당이었는데 엄마는 여러 허드렛 일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간장 만드는 일은 주인이 직접 했습니다. 간장 비법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엄마는 워낙 요리 솜씨가 일품이었고 눈치도 빨랐습니다.
엄마는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와 여러 번 시도해 보더니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생활력 강한 다희 씨의 엄마는 대출을 받아 조그마한 간장게장 식당을 차렸습니다. 워낙 작은 가게였기에 당시 테이블은 3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간장게장 식당은 현재 3층을 통째로 쓰고 있고 테이블도 3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처음보다 대략 10배 정도 커진 셈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손맛과 다희 씨의 운영 노하우가 결합되어 이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희 씨는 엄마가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공부보다는 이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식당 매출이 급격히 늘어났고 그와 함께 엄마도 너무 바빠지셨습니다. 그래서 다희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희야, 너 대학 갈래 아니면 엄마 일을 좀 도와줄래? 전적으로 내가 결정해. 내 인생이니까.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엄마, 나 공부에 소질 없는 거 잘 알잖아. 내가 이 간장게장 집을 한 5배는 성장시켜 놓을 테니 두고 봐. 나한테 운영을 전적으로 다 맡기라고요. 다희 씨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늘 다희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수능 공부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맨날 간장게장집 와서 일 도와달라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다희야. 그리고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엄마는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20살이 되자 다희 씨는 본격적으로 엄마와 함께 식당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큰 소리 쳤던 대로 식당의 규모를 5배 이상으로 키웠습니다. 그녀의 간장게장 식당은 맛집으로 선정되어 TV에도 여러 번 나왔고 연예인들 사인으로 벽이 도배될 정도였습니다. 손님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요식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게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희 씨는 가게 운영도 바쁘다며 대부분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청년은 집요하게 찾아왔습니다. 아침 7시, 아직 오픈도 하지 않은 시간부터 그는 가게 앞에 와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남준 씨였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돼요. 따로 급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가게 정식 직원이 된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어떡해요? 부담스러워요. 오지 마세요. 다희 씨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돈 바라고 찾아오는 거 아니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쌍둥이 동생들과 홀어머니를 챙겨야 해서 식당을 조그맣게 운영해 볼까 합니다. 식당 운영 노하우만 배울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식당 주인 어르신 따님이시죠? 어머니께 잘 좀 말씀드려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준 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남자의 사정이 딱해 보였기에 다희 씨는 엄마에게 그를 도울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그 청년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니 참 잘생겼더라. 여기 여러 연예인들이 왔다 갔지만 웬만한 탤런트 뺨치던데.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성실한 사람 못 봤다. 어차피 직원을 추가로 뽑을 생각이었으니 아예 직원으로 고용하지 뭐. 없는 집에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게 얼마나 기특하니.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준 씨는 간장게장집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출근길의 길에 핀 들꽃을 꺾어와서 다희 씨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식당 주인 딸이니 잘 보이려는 생각에서 주는 것 같아 별 생각 없이 받았지만
점점 그가 주는 꽃의 디테일이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은 들꽃으로 화관을 만들어 오고 또 어떤 날은 반지나 팔찌를 만들어 와서 다희 씨에게 끼워 주었습니다. 잘생긴 얼굴로 그녀에게 꽃팔찌며 풀반지를 끼워 주는데 어느 여자가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다희 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식당 운영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 날 남준 씨가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다희 씨, 우리 식당 쉬는 날 밖에서 식사 한번 할까요? 저기 스테이크 잘하는 집 있는데 고기 한번 썰러 가죠. 20대 중반이 되도록 남자 경험이 없던 다희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두근거렸습니다. 나대는 심장을 부여잡고는 살짝 튕겨봤습니다. 저 식당 쉬는 날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서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연애하자는 거예요? 다희 씨는 물었습니다. 사내 연애는 좀 그렇지만 일단 데이트 한번 해보고 저랑 진짜 연애를 할지 안 할지 다희 씨가 정해주세요. 저는 철저히 을의 입장이고 다희 씨가 결정권자이니 다희 씨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를게요. 남준 씨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못 이기는 척 다희 씨는 데이트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무려 3시간에 걸쳐 가장 예쁘게 꾸미고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헤어질 때 살짝 뽀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지연의 첫 남자였던 남준 씨는 다희 씨에게 정말 잘해 주었습니다. 6개월 정도 연애를 한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희 씨에게 있어 그 6개월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남준 씨는 본격적으로 다희 씨와 사귀기 시작하자 엄마를 장모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격이 쾌활하고 다희 씨와 그녀의 엄마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장모님, 저 다희 씨와 그냥 사귀는 거 싫습니다. 남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딸 좋아한다고 할 땐 언제고 사귀기 싫다니. 엄마는 놀라 물었습니다. 다희 씨랑 그냥 사귀는 게 아니고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남준 씨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면서 벌써 결혼? 자네 패기가 맘에 드네. 그래, 우리 딸이랑 결혼 전제로 연애해봐. 난 사람 인성만 봐. 돈이야 둘이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되는 거고 본성이 중요한 거니까. 엄마는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사귀기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다희 씨와 남준 씨는 장사를 마치고 식당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준 씨가 다희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록 14K 실반지지만 결혼하자, 다희야. 어머님 보시는 데서 자기한테 정식으로 프러포즈하고 싶었어. 남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우, 니네 정말 달살이네. 어쨌든 이제 남사방이라고 부르면 되지. 결혼 준비 잘해봐. 엄마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희 씨는 사귄 지 100일 만에 프러포즈를 받고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준 씨의 성실함과 친절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헌신과 사랑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준 씨는 홀어머니와 아직 고등학생인 쌍둥이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있었고 조건은 객관적으로 형편없었지만 다희 씨는 그의 인성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다희 씨는 남준 씨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남준 씨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김을 구워 팔고 건어물을 떼어다가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벌이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소탈한 성격들이라고 들었기에 다희 씨는 마음을 열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네가 며느리 될 여자냐? 우리 남준이한테 들었다. 장사 아주 잘 되는 간장게장집 딸이라고. 외동이라며. 그럼 네가 그 재산 다 가질 수 있겠네. 그 건물이 니네 거라며? 야, 우리 남준이 논았네. 논았어. 남준 씨의 어머니가 첫마디로 던진 말은 다희 씨의 머리를 띵하게 했습니다. 다희 씨는 당황하여 무슨 말로 받아쳐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어머님. 저희 엄마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식당이 처음보다 많이 확장되었어요. 그 건물이 5층짜리인데 밑에는 다 간장게장집이고 주인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다희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앉아있던 남준 씨의 어머니가 궁둥이 한쪽을 대차게 들더니 뿡 하고 방귀를 크게 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부터 코를 후비고 맨발로 발가락 만지고 있었던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엄마 예비 며느리 앞에 두고 초면에 웬 방귀를 그렇게 끼세요? 남준 씨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참, 우리 엄마 성격도 시원시원하셔. 남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시원시원한 게 아니라 예의를 밥 말아먹은 거지. 다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엄마를 좋게만 얘기하는 남준 씨의 모습을 보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희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야,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인데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고 방귀 하나 못 끼냐? 가만 있어 보자. 그 간장게장 집이 어디라고? 주소 하나 불러줘 봐라. 내가 모임 앞으로 거기서 하면 되겠구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주소 적어 드릴게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예약석 비워 놓을 테니 친구들 모임하셔도 돼요. 서비스 잘 챙겨 드릴게요. 다희 씨는 최대한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고등학생이던 남준 씨의 동생들이 방에서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어른인 다희 씨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엄마, 밥 줘. 라고만 말한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다희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장 바닥에서 김 구워 팔아서 한 달에 딱 70만 원 번다. 그걸로 우리 네 식구 밥값 하면 끝이야. 우리 늦둥이 쌍둥이들 대학 보내려면 큰돈 드는데 큰일이야. 너희 결혼하면 나한테 월 200만 원씩 줘야 한다. 남준이가 게장집에서 일하면서 200씩 벌어오는 걸로 간신히 생계 유지하는데 홀랑 장가가 버리면 우리 식구 다 죽어. 네, 200만 원이요? 어머님, 그렇게 많이 드리긴 힘들어요. 매달 그렇게 드리기보다는 어머님 용돈 50만 원 정도랑 동생들 학비 정도는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다희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야? 너 식당에서 돈 좀 번다고 돈 갖고 유세 떠는 거냐? 월 200이 뭐가 많으냐? 탤런트처럼 잘생긴 우리 아들 훔쳐가면서 월 200도 못 줘. 에라, 이 도둑년아. 이 결혼 그만둬라. 그럼. 아니, 어머님, 제가 남준 씨를 훔쳐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큰 성인끼리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잘 살아보겠다는데 응원은 못해 주실 망정. 저보고 도둑년이라뇨. 먼저 프러포즈한 것도 남준 씨라고요. 결혼하기도 전에 이렇게 막말하시고 푸대접하실 거면 제가 어디 무서워서 이 결혼하겠나요? 그만두겠습니다. 나 먼저 갈게요. 남준 씨, 나오지 말아요. 다희 씨는 단호하게 말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남준 씨가 허겁지겁 쫓아오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점심때 술 한잔 하신 건지 갑자기 막말을 쏟아내시네. 평소엔 교양 넘치시는 분인데 참 이상하네. 다음에 기분 좋으실 때 다시 찾아뵙자, 다희야.
우리 엄마가 오늘 쏟아낸 말들은 다 잊어줘, 제발.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을까? 아우, 됐어. 지금 무릎 꿇는다고 내 머릿속에 입력된 막말들이 지워져. 이렇게까지 막대하실지 몰랐어. 그리고 결혼하면 200씩 드려야 한다고.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남의 집 가장을 내가 훔쳐온 게 맞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 결혼 자신 없어. 그냥 헤어지자. 당분간 다른 일자리 알아볼 때까지만 우리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 후엔 좋게 좋게 헤어지자고. 다희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헤어지자니? 우린 결혼할 사람들이야. 절대 헤어질 수 없어.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잖아. 우리만 행복하고 좋으면 된 거지. 다른 조건이 우릴 갈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 200씩 안 드릴 거야. 그건 우리 엄마가 일방적으로 원하시는 금액이고, 이제 곧 쌍둥이들도 대학 다니며 알바하고 생활비 벌 테니 200까지 필요 없어.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엄마가 절대 자기한테 막대하지 않게 막아줄게. 나만 믿고 결혼 진행하자. 제발 날 믿어줘. 남준 씨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처음 사귄 남자였기에 다희 씨는 헤어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에는 끊고 맺는 게 확실했던 그녀였지만 유독 연애에 약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준 씨가 그녀를 공주처럼 대해주었기에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결혼식을 예정대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5층 건물의 4층을 신혼집으로 5층을 엄마가 지내시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모든 모임을 간장게장 집에서 진행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식당의 주인인 양 음료나 주류를 다 빼먹고 메뉴판에 있는 음식을 거의 다 시켜 먹었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액수가 230만 원 정도로 나왔을 때도 너무 당당히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곤 했습니다. 습관처럼 그러길래 다음번엔 꼭 식사를 받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좀 큰 모임을 해서 식대가 1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워낙 큰 금액이니 시어머니가 예의상 반 정도는 계산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모임 다 마치셨어요? 다들 많이 취하셨네요. 식대는 총 118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냥 50만 원 정도만 결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희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얘가 뭐라 씨 부려. 감히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아 처먹겠다고. 118만 원. 지금 나 술 취했다고 바가지 씌우려는 거야. 무슨 식당에서 100만 원이 넘어가. 저쪽 테이블들을 보세요. 어머님이랑 친구분들이 4시간에 걸쳐 드신 것 좀 보시라고요. 간장게장이 아무렇게나 만드는 싼 음식이 아닌데 거기에 사이드 메뉴까지 잔뜩 드셨으면 당연히 이 정도 금액 나오죠. 며느리 된 도리로 50만 원만 받겠다고 하잖아요. 어머님도 지금 장사하시고 예전에 식당에서 알바 해보셨다면서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다희 씨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아니, 인연이 내 친구들 다 보는 데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노려봐? 완전히 날강도가 따로 없네. 아유, 내가 며느리 잘못 들였어. 내 아들 불러와라. 내 귀한 아들 얼른 불러와.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큰 소리가 나자 가게 한편에 서 있던 남편이 왔습니다. 다희 씨는 당연히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간장게장집을 함께 운영하며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몇 번의 모임을 이곳에서 하고 돈 한 푼 안 내고 당당히 나갔던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가 친구들 모임 좀 한다는데 체면 좀 세워드리면 안 돼. 매번 이곳에서 모임 가지시면서
공짜로 다 드시고 가셨잖아. 다른 손님도 못 받아가면서 4~5시간씩 오지게 드시고 가셨으면 이젠 반이라도 계산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벌써 몇 번째야?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여기서 모임 치르시더라. 다희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 며느리 맞아. 우리 한 가족이야. 한 식구라고. 가족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도 아깝냐? 진짜 정 떨어진다. 너, 엄마, 돈 내지 말고 그냥 가세요.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아요. 됐어요. 앞으로도 여기서 모임 계속 가지세요. 아유, 치사해서 원. 남편은 말을 내뱉고 가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늦은 밤이라 친정엄마가 퇴근하고 안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이 모습을 보셨다면 속상해 하셨을 겁니다. 결국 그날도 시어머니는 잔뜩 부른 배를 두드리며 공짜로 먹고 갔습니다. 다희 씨는 너무너무 얄밉고 남편마저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돈 관련 문제는 계속 터졌습니다. 쌍둥이 시동생들이 나란히 전문대에 합격했다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 쌍둥이 막둥이들이 취업 아주 잘 되는 고급 학과에 딱 붙었단다. 니네 부부가 앞으로 얘네 등록금을 좀 대줘야겠다. 도련님들 수고했네요. 합격 축하드려요. 근데 저보고 등록금을 대라고요? 앞으로 계속요. 너무 갑작스럽네요, 어머님. 다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얘네 고3이었는데. 다 예상된 일 아니겠냐?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에서 돈 나올 구멍이 어디가 있겠냐? 제대로 돈 버는 사람이 니네 부부밖에 없잖냐? 그럼 니네가 대주는 게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도련님들도 대학생이면 성인이고 어디서든 알바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전문대면 23년이면 될 테니 그동안 스스로 돈 벌어서 등록금 마련하라고 하세요. 저희 부부가 첫 학기 등록금만 대드릴게요. 다희 씨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이고, 또 돈 때문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기냐? 니네 간장게장집 건물주에다가 장사도 잘 되면서 그까지 등록금 하나 못 대줘. 시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께 좀 더 지나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지금 제가 임신 중이고 곧 아이 출산에 대비해서 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지방에서 잘 나가는 간장게장집이라 봤자 매출 뻔하죠. 저희 지갑은 화수분인가요? 돈이 꽁으로 계속 나오는 줄 아세요? 그리고 이 건물 아직 대출 껴 있어서 얼른 갚아야 하고 갈 길이 멀다고요. 다희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주머니에서 돈 안 주면 내 아들한테 연락해 봐야겠다. 끊어라.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희 씨는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해보았지만 남편은 우물쭈물하기만 했습니다. 다희 씨의 엄마는 최대한 집에서 쉬고 싶어 하셨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가게 문을 아예 닫을 수는 없었기에 다희 씨가 잠시 가게를 담당하는 동안 남편에게 최소한의 병간호를 맡겼습니다. 간병인도 함께 고용했지만 다희 씨가 집에 가보면 간병인은 TV를 보고 있고 그녀의 엄마는 방치된 채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체 또 어디를 싸돌아다니는 거야. 울 엄마 이제 얼마 사시지도 못할 텐데 그새를 못 참고 또 놀러 다녀. 간병인은 완전히 남인데 제대로 간호나 해드리겠어. 하지만 남편은 다희 씨의 말을 들어먹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기에 상황을 파악하셨고 결국 요양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의사의 처치가 필요한 상황도 있었기에 다희 씨는 눈물을 머금고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녀는 간호하던 중 서유리의 하원 시간을 맞추기 위해 잠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술에 취해 떡이 되어 퍼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톡 음이 울리길래 다희 씨는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남편의 핸드폰을 보자 하니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우선 단톡방이며 개인톡으로 남편이 자신이 건물주가 되었다며 자랑을 엄청 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앱으로 카드 내역서를 보니 웬 모텔 내역이 그리도 많은지 유흥주점 같은 상호 내역도 정말 많았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그 내역들을 일일이 다 찍어 두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다희 씨는 마음속으로 분노를 사겼습니다. 간장게장 집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해도 월급 꼬박꼬박 다 챙겨줬더니 그 돈으로 유흥을 즐기고 다녔구나. 울 엄마가 다 죽어가는데도 아랑곳 않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짐승하고 결혼했구나. 더 이상은 못해 먹겠다. 다희 씨는 찬물 한 컵을 가져와 남편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아, 뭐야? 이 여편네가 미쳤어. 네 엄마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너도 같이 미쳐버렸구나.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시한부 판정받은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는데 코빼기도 안 비쳐. 지금까지 누구 덕에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네가 이따위로 나와? 요즘 모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진짜 귀찮게 됐네. 내가 거기 가서 간병이라도 하란 말이냐? 니네 엄마 똥 기저귀라도 갈아주길 원하는 거냐고.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다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난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이혼, 그래, 듣던 중 반가운 말이다. 나도 더 이상 너 같은 유난스러운 아줌마랑 못 살겠다. 남편은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때 띵동하고 벨이 울렸습니다. 다희 씨가 나가보니 등기 우편을 배달하러 온 우체부가 서 있었습니다. 전 무슨 우편인가 싶어 얼른 열어보았습니다. 로펌에서 변호사가 보낸 편지였는데 내용을 보니 다희 씨의 엄마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남편에 대한 증여를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법 555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를 명시하며 다희 씨의 엄마가 구술로만 했던 증여 중 남편의 것을 취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 내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낙장불입이지. 왜 줬다가 뺏어가? 내 건물, 이 건물 반이 내 건데 갑자기 뺏어간다고? 안 돼. 남편은 절망에 차 소리쳤습니다. 그래, 넌 개털이 어울려. 원래도 개털이었으니 다시 개털 인생으로 돌아가렴. 얼른 이혼 마무리 짓자. 짐 챙겨서 이 건물에서 오늘 내로 꺼져줘.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하든지 하고 나도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입장 전달할 거니까. 다희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내가 이 간장게장집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일으킨 장본인인데 내 몫이 하나도 없다고? 소송을 해서라도 내 목 뺏어올 거야. 남편은 발악하듯 말했습니다. 네가 간장게장집을 일으켰다고. 네가 유흥업소에서 쓰고 다니던 여자들이랑 놀아난 증거. 네 폰에 있던 내용 다 사진 찍어놨으니 덤빌 테면 덤벼봐. 난 몇 억을 써서라도 너한테 돈 한 푼 안 가게 막을 거니까. 다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야, 내 폰도 뒤진 거야. 야, 아니 서율 엄마야. 나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거 잘 알잖아. 우리 식구들 돈 한 푼도 없는데 이 간장게장집 없으면 돈을 어디서 얻으라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고 다시 잘 살아보자. 내가 장모님 잘 모실게. 남편은 급히 태도를 바꾸려 했습니다. 꺼져. 알몸으로 나가고 싶지 않으면 빤스라도 몇 장 챙겨서 얼른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다희 씨는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친정엄마는 성인군자 같다가도 한 번 돌아서면 매몰찬 성격이셨습니다. 예전 친정아버지의 비행을 다 눈감아 주셨지만 혼외자를 낳아왔을 때 이혼 선언을 하고 연을 끊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지만 다희 씨는 대응하지 않고 모두 차단해 버렸습니다. 결국 1년 후 이혼은 성공적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희 씨는 요양병원에 잠시 계셨던 친정엄마를 다시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신 엄마가 평안하시도록 간병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큰 사건이 있었지만 이혼을 성공적으로 끝낸 뒤 비로소 다희 씨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다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